이재명이 오는 11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게 될 두 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거 이재명을 구사일생하게 만든 권순일 대법관이 이번에도 이재명을 벼랑 끝에서 살려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오는 11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게 될 두 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선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요.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도 이르면 11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두 재판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역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11월 이재명 위기설, 더 나아가 민주당 위기설의 근원인 것인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죠. 이에 따라 자연스레 관심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재판부가 느끼는 부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가운데 과거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일보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고 펜앤드마이크 역시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두 번 살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이슈를 비교적 상세히 다뤘는데요. 잠시 시계를 돌려 202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재명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당시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라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2심은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재명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요. 당시 대법관들의 유무죄 판단이 5대5로 팽팽하던 상황에서 최선임 대법관으로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쪽에 섰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재명의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 재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였냐? 선거 TV 토론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은 신중하고 검찰과 법원 개입을 최소화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 답변하거나 주장 반론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당시 전원합의체의 판례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하는 거냐? 당시에 이 같은 판결에 비판 여론도 거셌는데요. 자, 결국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이후에 재판 거래 논란으로도 불거졌죠.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 이후 최대 주주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7개월간 약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이재명을 두 번 살리는 게 아니냐, 즉 권순일이 이재명을 두 번씩이나 벼랑 끝에서 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공교롭게도 이재명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다. TV토론은 선거 공보물과 같은 공식적인 공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는데, 자, 이번에도 이런 논리로 무죄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 즉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행위는 지난 대선 때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TV토론회보다 그 무게감이 낮다라는 점, 이거 하나고요. 그리고 핵심은 현재 재판부가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거스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하급 법원은 쟁점이 같거나 유사할 때 상급 법원의 선행 판례를 따라가는 것이 법원의 불문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 법의 근거에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겠지만, 판사들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유무죄 여부가 애매할 때 비슷한 사건의 선행 판례를 찾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법 다음은 판례인 것이고, 판례의 으뜸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0년 이재명의 무죄 판례는 이후 다른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생태탕 의혹에 대해 TV토론에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혹을 검찰이 2021년 10월 불기소 처분한 것 역시 이재명의 판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TV토론 당시 상대 후보 질문에 친형 강제 입원을 즉흥적 또 일회성으로 부인한 답변과는 달리, 이번 경우에는 이재명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방송 인터뷰 등에서 반복했다는 점은 이재명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의도성이 짙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 여러 날에 걸쳐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루어진 의도성, 반복성은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김문기 처장 관련 허위 사실건은 권순일의 예전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을 또 살려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 다른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과 특히 이달 30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위증교사건의 경우 비교적 빼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의 경우 검찰이 위증교사를 받은 당사자의 증언, 녹음 파일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었는데,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